여보, 이 서류에 당신 이름이 2번 나와. 설명해 줄 수 있어? 성우는 주변을 훑어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치죠. 당신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제정신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그 눈물을 수치가 아닌 분노로 바꾸었고 손은 서류를 쥔 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옆에서 미란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언니, 오늘 자리인데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속삭이는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으며 두 사람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 영상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정희처럼 혼자 버텨온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실수라기엔 너무 정확했다. 정희가 봉투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린 말은 상담실 안에 한동안 소리 없이 떠돌았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구청 문화행사 담당자가 다녀간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은 때였고 상담실 문에는 아직 이슬이 맺힌 유리창 너머로 골목 끝 은행나무 한 그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 봉투를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잘못 놓고 간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 겉면에 적힌 수신인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상담실 정희 앞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정희였지만 발신처가 구청 행사기획팀이 아닌 지역주민자치위원회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안에서 나온 것은 2장의 문서였습니다. 하나는 이달 말 예정된 구민문화축제의 세부 행사 일정표였고 다른 하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편성된 또 다른 소규모 행사 계획서였습니다. 두 행사의 날짜와 시간은 완벽하게 겹쳐 있었습니다. 장소만 달랐습니다. 문화축제는 구청 앞 광장, 다른 하나는 읍내 외곽의 복지관 소강당. 정희는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겹치는 것은 일정만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연락처란에 적힌 이름 하나가 두 문서에 모두 등장했습니다. 성호, 정희의 남편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이름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감각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10수년째 상담실을 운영해온 사람답게 정희는 무너지기 전에 먼저 정리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두 문서를 차곡차곡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제일 안쪽 평소 아무도 손대지 않는 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상담실은 이 동네에서 정희가 혼자 힘으로 만들어낸 공간이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 성우가 직장을 옮기며 낯선 도시로 이사 오게 되었을 때 정희는 아는 이 하나 없는 이 골목에서 자격증 하나 들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엔 손님도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그럼에도 정희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이면 한 명에게 온전히 집중했고 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퍼졌습니다. 이제 이 상담실은 동네 사람들에게 정희 선생님 방으로 불렸습니다. 그런 정희에게 남편 성우는 언제나 그냥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딱히 나쁜 남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별히 따뜻한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지역자치 행사 기획 일을 부업처럼 맡아 뛰어다니는 것도 딱히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고 정희도 바빴습니다. 서로의 일정을 일일이 묻지 않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부의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봉투는 그 방식이 얼마나 느슨하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담 예약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전 11시에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일부러라도 아무 일 없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창문을 향해 잠시 서 있다가 깊게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바람이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정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실수로 전달된 봉투라면 되돌려 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 봉투가 하필 이 상담실로 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인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연히 이렇게까지 정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라는 상담실에 자주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나가다 들른다고 했고 간식을 가져올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동네 이야기를 늘어놓다 가기도 했습니다. 미라는 이 동네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으로 정희와는 몇 년 전부터 이웃처럼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자주 드나드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발견한 이후로 정희는 미란의 방문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들를 때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성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성우 씨 요즘 바쁘죠? 행사 준비 잘 되고 있대요? 물음들이 지나치게 부드러웠고 지나치게 자주 나왔습니다. 정희는 그때마다 짧게 대답하면서도 미란의 눈빛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과하게 살뜰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경우, 그리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정희는 상담실을 운영하며 그 둘을 구분하는 법을 오래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미란의 친절에는 미세하게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가늠하려는 듯한 조심스럽고 예민한 긴장. 그 즈음 성호의 말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회의가 있었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는 그날 지인과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굳이 따지듯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들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자신이 어긋난 말을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정희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날짜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 두었습니다. 상담실 한쪽 구석, 정희가 오랫동안 메모를 해온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상담 일지나 예약 정보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 수첩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수첩에 처음으로 남편 이름을 적었습니다. 날짜 옆에 성우가 말한 내용, 그리고 실제 확인된 사실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인숙이 찾아왔습니다. 인숙은 골목 건너편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 동네 소식이라면 무엇이든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담 예약이 아닌 그냥 수다를 떨러오는 방문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왔고 인숙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성호 씨 누군가랑 늘 같이 다닌대. 인숙은 그 말을 별것 아닌 듯 툭 던지고는 자신이 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면서 그래요? 하고 짧게 받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인숙도 더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이 상담실 안에 잠시 머물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머릿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봉투를 받고 이미 말의 엇갈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숙의 말은 그 위에 얹힌 하나의 단서였고 정희는 그것을 감정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상담실 문을 잠그면서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이 공간이 자신이 먼저 흔들리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다음 주 예약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성급하게 남편에게 따지거나 미란을 몰아붙이는 것은 정희가 지금껏 상담실에서 배워온 것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섣부른 판단은 사실을 흐립니다. 정희는 그것을 수백 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아왔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에서도 같은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정희가 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에서 발송된 행사 관련 공문, 자치위원회가 전체 공유한 일정 안내 문자, 정산 공지 게시글, 행사 담당자 연락처 목록. 이것들은 정의가 굳이 숨어서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상담기관으로 등록된 상담실이었기 때문에 관련 안내 문자는 정의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꺼내 읽었습니다. 일정, 담당자 이름, 예산 규모, 장소 배정, 그리고 자신이 처음에 받은 봉투 안의 문서와 대조했습니다. 맞지 않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공식 문자에는 행사 담당자가 구청 소속 직원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봉투 앞 문서에는 성우의 이름이 실질 기획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 규모가 공지보다 크게 책정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정의는 이 자료들을 상담실 서랍 속 봉투와 함께 보관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리하는 단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는 자신이 얼마나 성우의 일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몇 년째 지역 행사 기획을 도왔다고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어디에 이름을 올렸는지를 정의는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쁜 부부였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존중이었는지 외면이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아들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인 도윤은 평소 말이 많지 않은 아이였지만 그날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정희 옆에 조용히 서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러다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컵을 내려놓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정희도 되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받는지를 이 순간 캐묻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냥 도윤의 어깨를 한번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자료들보다 훨씬 선명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어쩌면 어른들이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짧은 한마디는 그 다독임의 경계를 조용히 무너뜨렸습니다. 정희는 다음 날도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예약 손님을 맞았고 차를 끓였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돌아간 뒤 서랍을 열어 자료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더 감추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를 고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동네는 좁았고 말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정희는 오래 알고 지낸 주민센터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꺼내지 않고 다만 행사 일정과 담당자 배정이 공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왜 그런 걸 신경 써요? 원래 행사 기획이라는 게 안에서 보면 복잡해요. 그 말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정희의 가슴에 작게 박혔습니다. 예민하다. 상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 세심한 것과 예민한 것의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지금 예민하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그렇군요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동네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감지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눈이 마주친 몇몇이 먼저 고개를 돌렸고 평소 상담실에 차를 마시러 왔던 주민 한두 명이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대놓고 이상하게 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의가 뭔가를 캐고 다닌다는 식의 말이 이미 돌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정의 쪽에서 무언가가 새어나간 것인지 과출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담실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약 손님이 줄어든 건 아니었지만 찾아온 손님 중 한 명이 상담 도중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힘드신 거 아니에요? 얼굴이 좀 달라 보여서요. 정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이 돌아간 후 거울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 얼굴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건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정의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상담실이라는 공간은 운영자의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의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비치는 순간 이 상담실은 문제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보다 동네의 시선보다 이 상담실이 자신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정의는 상담실 불을 늦게까지 켜두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소리 없이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은 오래도록 상담실 안에 맴돌았습니다. 정의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감정을 접어두고 자료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모아온 공식 안내 문자, 행사 일정 공지, 정산 관련 게시글들을 날짜 순으로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며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들여다볼수록 정의가 감지하는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이름은 두 개의 행사 문서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공식 구청 행사의 서브 기획자로, 다른 하나는 자치위원회 단독 행사의 책임 기획자로. 문제는 두 행사의 예산 집행 항목이 일부 겹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항목이 두 곳에 청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정의는 회계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상담실 운영을 하며 스스로 정산을 해온 사람이었고 예산 항목이 이렇게 이중으로 보이는 것이 의도적인 실수인지 구조적 문제인지는 모르더라도 이상하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성우가 집에서 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규모가 작아 수고비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자원봉사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산 공지에 명시된 기획비 항목의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그 숫자를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으로 써두지 않으면 나중에 흐릿해질까 봐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꼭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의는 그 점을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투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투명함의 중심에 성우가 있었습니다. 동규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동규는 지역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쓰는 프리랜서였고 정의와는 동네 독서 모임에서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사이였습니다. 그날 정의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동규와 마주쳤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다 동규가 먼저 말했습니다. 자치 행사 쪽을 취재하려는데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정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 중 일부를 꺼냈습니다. 세부 내용이 아닌 구조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동규는 한동안 조용히 듣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 일 생각보다 복잡해요. 정의는 그 말이 경고인지 위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다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동규의 말이 조용히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의는 오래 걸었습니다. 골목길이 조용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수집한 것들을 하나씩 복기했습니다. 봉투, 겹친 일정, 미란에 지나친 친절,
성우의 어긋난 말들, 공지와 다른 예산 항목, 인숙이 건넨 말, 동규의 표정, 이것들을 연결하면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정희가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과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돈과 역할과 거짓말이 함께 얽혀 있는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일 수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기 전에 정희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자신을 그리고 도윤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상담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고 도윤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늦는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정희는 그 문자를 읽고 아무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늦었고 정희는 기다리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차렸습니다. 도윤을 불렀고 도윤이 나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도윤이 밥을 먹는 속도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자마자 일어서려는 도윤에게 정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학교는 어땠냐고, 별일 없었냐고. 아무렇지 않게 꺼낸 말이었는데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그런 거 물어봐. 진짜 하고 싶은 말 따로 있는 거 아니야?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것이 터져나오는 듯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속했습니다.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자신도 안다고, 엄마가 뭔가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것도 안다고. 그런데 왜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자기는 아직 어리냐고. 정희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아직은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 망설임이 도윤에게는 또 다른 신호로 읽혔습니다. 도윤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됐어. 나는 그냥 투명 인간이네.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도윤이 반쯤 먹다 둔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다가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성우에게도 연락했지만 성우는 늦게 도착해서 이게 왜 자기 탓이냐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성우와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차가워져 있었고 정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봉투였고 이 싸움의 방향은 진실이었지만 이 싸움의 대가는 아이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려 할수록 도윤은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가는 것과 아이를 지키는 것이 같은 방향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확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의 대가는 아이가 치르고 있었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오래 무거웠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도윤은 일찍 학교에 나갔고 정희는 그 뒷모습을 현관 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불러 세울까 하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도윤에게도 자신에게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마무리한 다음에 도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창문을 닫고 식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이 공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손을 댔습니다. 그것이 정희에게는 마음을 다잡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것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손이 단순한 것을 하면 생각이 가지런해졌습니다. 정희는 이 상황에서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성우를 망신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란을 공개적으로 몰아붙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방식은 일시적인 통쾌함을 줄 수 있어도 결국 정희 자신과 도윤이 사는 이 동네, 이 상담실, 이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정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이 제자리에 놓이는 것. 그 생각을 정리하자 손이 다시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 없이 오직 사실만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공식 기록과 실제 진행 사이에 어긋난 부분들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날짜, 담당자 이름, 예산 항목, 공지 내용. 한 장의 종이에 깔끔하게 적었습니다. 이것은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확인 요청을 위한 근거 자료였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상담 손님이 2명 다녀갔습니다. 정희는 그 시간만큼은 자료를 치워두고 온전히 손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정희에게는 또 하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상담실은 자신의 사적인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들이 돌아갈 때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것이 이 공간의 이유였습니다. 오후 늦게 미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구청 문화축제에 정희도 함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 말미에 이런 말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축제날 꼭 오세요. 언니가 있어야 든든하죠. 정희는 그 메시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미란이 이 말을 진심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정희를 행사장에 데려다 두고 통제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정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가야 한다. 숨어서 진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 정당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정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었습니다. 메시지에 짧게 답했습니다. 갈게요. 그리고 다시 자료를 폈습니다. 축제 당일까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행사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서류 확인을 요청하는 것. 성우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권리였고 이 동네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상담실 불을 끄면서 정의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결국 정의가 가장 잘 아는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보아온 그 일을 이제 자신이 직접 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은 맑았습니다. 구청 앞 광장에는 이른 시각부터 천막이 세워지고 현수막이 걸리고 이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문화축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였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아는 얼굴들끼리 만나는 자리라 분위기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광장에 나갔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행사장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부스마다 동네 단체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펼쳐놓았고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쫓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사 진행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확인 요청을 해둔 담당 직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구청 소속의 젊은 담당자였는데 정희가 요청한 내용, 즉 행사 기획 담당자 명단과 예산 집행 항목 일부에 대한 공식 확인을 오늘 현장에서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특별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주민이 공식 행사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정당한 절차였고 정의는 그 절차대로만 움직였습니다.
담당자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획 담당자 명단, 역할 구분, 예산 집행 항목. 정희가 서랍에 모아두었던 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내용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혹시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고, 정희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려는데 성우가 보였습니다. 성우는 행사 운영 쪽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고, 미란과 나란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희를 발견한 것은 거의 동시였습니다. 미란은 반사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성우는 굳은 표정으로 정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왜 왔어? 정희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 동네 주민이니까요. 그 말 이후 정희는 더 이상 성우와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비키듯 옆으로 걸음을 옮겼고 성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광장 한쪽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정희 혼자 들고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공식 담당자가 확인해준 기록이었습니다.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정희는 옳은 방향으로 서 있었습니다. 행사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진행 테이블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구청 담당자가 항목 하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자끼리의 확인 수준이었지만 금세 책임자가 불려왔고 테이블 주변에 두세 명이 모여 문서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희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직접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정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해둔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산 항목의 중복이었습니다. 동일한 인건비 항목이 구청 행사 정산서와 자치위원회 행사 정산서 양쪽에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그 항목의 담당자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성우의 이름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성우를 찾았고 성우는 처음에 착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이어가면서 말이 꼬였습니다. 두 행사를 동시에 기획하다 보니 항목을 잘못 넣었다고 했다가 자치위원회 행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다시 보여주자 성우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미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우 옆에서 함께 설명하려 했지만 서류가 하나씩 펼쳐질수록 미란의 말도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치위원회 행사를 자신이 주도했다고 했다가 성우가 전적으로 맡았다고 했다가 책임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에 신뢰 대신 계산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놓고 수군거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식 절차를 통해 요청해둔 것들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었고 나머지는 행정이 처리할 일이었습니다. 정희가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때 광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행사장에 들어서던 도윤은 정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희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테이블 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말없이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희 곁에 붙어 섰습니다.
정희의 팔에 자신의 팔을 살짝 기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행동이 긴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삼켰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행사 정산 관련건은 구청 감사실로 넘어갔고 성우는 담당자와 공식적인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그 과정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제도가 처리할 일이었습니다. 성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두를 일이 아니었고 지금 당장 결론을 내야 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희는 이제 흐릿하게 있던 것들이 선명해진 상태에서 그 선명함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상담실에는 다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축제 이후 동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예민하다던 말들은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인숙이 먼저 상담실에 들러 차를 한 잔 마시고 갔습니다. 별말 없이 앉아 있다가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역시 정희 씨야. 짧은 말이었지만 정희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규에게서는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기사를 쓰게 될 것 같다고, 정희 덕분에 실마리를 잡았다고,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었습니다. 정희는 고맙다고만 답했습니다. 도윤과는 축제 그 다음 날 저녁에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려 했던 것, 도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서 더 멀어지게 만든 것,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도윤이었다는 것. 말하는 동안 목이 잠겼지만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도윤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희가 다 말하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지키려 했던 거 알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손을 뻗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꼭 쥐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상담실로 나왔습니다. 골목에 아직 사람이 많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찬바람과 함께 아침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예약 장부를 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골목 끝 은행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희는 열린 문 앞에 잠깐 서서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자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왔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상담실은 오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희가 서류를 손에 쥐고 흔들리지 않던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혹은 정희처럼 혼자 삭히며 버텨본 적이 있다면 댓글에 그냥 나도 두 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 댓글 하나가 같은 상황의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정희처럼 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작에 터뜨렸을까요? 솔직한 댓글 기다리겠습니다.